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또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SPC 삼립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구정까지 다가오고 하니까 공고가 원래 많이 없는 시즌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가 왜 이렇게 없지 하고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구정 지나면 발동 걸릴 거고, 그리고 3월부터는 이제 3, 4월 시작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포문을 열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 네임밸류 있는 기업들이 나왔을 때 그걸 놓치지 말고 넣으면서 상반기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뭐 너무 불안하거나 이제 상반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직무 설정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찾아오세요. 제가 작성했던 어마어마한 퀄리티 자소서도 직접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 갈 수 있는지, 자소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완벽하게 평가해 드릴 테니까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right now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삼립.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이죠. 이제 SPC 삼립은 원래 되게 오래된 기업이에요. 1945년에 상미당이라는 회사가 설립되면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잘 알죠. 이제 여기 있는 브랜드들이 있고, 그리고 샤니, 밀다원, 에그팜 등을 기반으로 원래 이제 제빵 사업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고, 육가공 쪽에 이제 그릭슈바인, 그리고 신선 편의식품의 프레시푸드 팩토리 식품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어요. 결국엔 다양한 사업 영역이 있지만 그중에서 종합식품 사업이 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직무는 보시면은 영업, 마케팅, 경영 지원 쪽에 있는데, 영업 관련돼서는 이제 근무지가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채용 연경 인턴이어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인턴을 수행해요. 그리고 최종 평가 후에 정규직 전환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게 보통 인제 주의할 게 8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 가능한 기업들은 보통 3월 이후에 뜨거든요. 근데 지금 2월에 떴는데도 8월 졸업 예정자도 지원 가능해요. 왜? 채용 연계형 인턴이니까. 다만 인제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도 3월에서 5월 사이 인턴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제 자소서는 두 가지 항목인데 각각 700 자의 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SPC 삼립에 지원한 동기 및 입사 후 미래 성장 계획에 대해 서술하는 항목이에요. 이거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를 작성하는 항목이에요. 근데 원래 지원 동기는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를 같이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700자의 입사 포부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고려할 때는 기업 지원 동기만 작성하고 입사 포부와 각각 소제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기업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자로서 SPC 삼립의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풀어내야 되는데, 이제 글의 흐름이 어때요? 글의 흐름은 처음에는 개괄적인 얘기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풀어내는 게 글의 흐름에 읽기가 좋겠죠. 성장, 도전, 비전 같은 키워드에 맞춰 서칭하면은 효과적인 재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사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 중심의 커리어 플랜을 단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풀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어떠한 경험이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입사업 후보를 학생들이 열정을 다하겠다, 뭐 선배님 말씀 잘 듣겠다, 기존 문서를 활용해서 공부하고 이런 얘기를 적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적으면 봐야 될 이유가 없죠, 채용 담당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직무 커리어 플랜으로 여러분들의 직무에 대한 관심도와 전문성을 분명하게 어필해야 돼요. 내가 이 직무에서 정말 관심이 있다, 이런 걸 어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SPC 그룹의 핵심 가치, 이제 정직, 혁신, 협업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와 관련된 경험을 서술하는 항목인데요. 자, 이거는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또 관련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협업을 선택했다면 SPC 그룹의 핵심 가치 중 "협업이라는 가치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라고 한 다음에 "관련하여" 이렇게 하고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경험, 지금까지 만들어 둔 협업 경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이제 바로 상황을 제시해야 돼요. 상황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명쾌하게 두 가지로 제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제 그 상황에서 문제점이 명확해야 돼요. 문제점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글 자체가 흐물흐물해져요. 내가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초반부에 바로 확 나와야 읽는 사람이 효율력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즐기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리고 해당 문제를 겪으면서 얻게 된 역량의 순으로 풀어내는 것인데, 다만 이제 만약에 협업을 고른다면 학생들이 인제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했다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한 걸 보고 싶으면은 왜 이 항목을 넣겠어요. 아이디어를 도출했던 경험을 쓰시오라고 하겠죠. 아이디어로 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당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발휘한 거를 넣어서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저희 꽃보다칩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설팅으로 마스터 자소를 멋지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협업을 넣는다면 갈등을 중재했던 경험을 넣으면 되고, 혁신을 넣는다면은 기존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했던 경험을 넣으면 굉장히 쉽게 작성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SPC 삼립 채용 공고를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인제 정말 잘 쓴 자소서 경영 기술을 보고 싶으시면 찾아오세요. 제가 취업 상담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인제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기업에 넣어야 되는지, 내 취업 전략이 좀 잘 되고 있는 건지, 내 자소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런 것들을 문의하러 상담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편적 지식들을 다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취업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도 안 남도록 제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